유통의 제왕 월마트, 전 세계 기업 매출 1위, 그만큼 미국의 소비 파워가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겠죠?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 부진 탓에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고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%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이러다 소비가 장기적인 늪에 빠지는 건 아닐지, 뭐가 문제인 건지 KDI가 알아봤습니다. 사실 소비가 위축된 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2001년 5% 중반이던 잠재 성장률은 최근 2% 수준까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. 우리나라가 예전만큼 확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예전처럼 늘어나기 힘든 거죠.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.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여도 성장하는 만큼은 소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,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실질 GDP가 1% 오를 때 실질 민간 소비는 0.74%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GDP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 국민들은 소득이 오른 만큼 지갑을 열지 않을까요?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. 만약 소득보다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죠. 실제로 KDI가 분석한 결과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 20년간 민간 소비 증가율을 평균 0.4%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GDP 중 전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. 이상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전체 소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간 소비의 비중 자체는 관측한 대로 줄어들었지만 그 빈 공백을 늘어난 정부 소비가 채웠다는 걸 발견했죠. 그렇게 전체 소비 비중이 쭉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. 단기적으로는 정부 소비를 늘리는 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 소비가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2022년 정부 소비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건 부분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. 결국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. 박사님 말씀처럼 결국 정부 소비는 국민들의 세금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정부 소비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정부 소비 확대로 민간 소비의 비중 자체가 줄어든 결과 민간 소비의 증가율은 20년간 평균 0.4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결국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, 그리고 늘어난 정부 소비로 민간 소비 부진이 심화된 겁니다. 그래도 그동안의 추세를 분석해봤을 때 물가나 정부 소비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01년에는 잠재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의 격차가 1.1% 수준이었다면 2023년은 절반인 0.6%로 줄어든 거죠.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, 그리고 물가와 정부 소비까지 고려했을 때 민간 소비 증가율 추세는 1%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렇다면 당장 내년은 민간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까요?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파급되면서 내년 민간 소비는 1%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민간 소비의 장기적인 증가세가 1% 중반으로 추정되는데요. 내년 민간 소비가 1% 후반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최근의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.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고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